세상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천하통일했다고 떠들지만 정작 수장인 젠슨 황은 등골이 서늘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대장주가 빈 껍데기란 소리죠. 이 양반이 밤잠 설치는 게 기술이 딸려서도 아니고 쌈닭 같은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와서도 아닙니다. 도면은 기깔나게 뽑았는데 이걸 찍어낼 공장이 없다. 이 한마디가 지금 젠슨 황을 짓누르는 진짜 악몽입니다. 믿었던 구석인 TSMC 라인은 이미 미어터지다 못해 폭발 직전이거든요. 번호표 뽑고 1년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인 판국이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 그래프가 나락으로 꽂힐 위기인 거죠. 여의도 증권가, 아니 월가 형님들은 벌써 냄새 맡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전망치는 우주를 뚫었는데 창고에 쌓인 재고는 바닥이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문서는 산처럼 쌓이는데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물량은 그 절반도 커버 못하는 실정이니까요. 숫자로 까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024년 엔비디아의 AI 칩 수주 잔고만 무려 500억 달러, 한화로 70조 원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배달된 물건은 그 절반도 안 됐습니다. 70조 원어치 주문 받아놓고 35조 원어치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진 강제로 내년으로 밀렸고 그 틈에 경쟁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고객 가로채기를 시도했죠. AMD의 MI300 시리즈가 갑자기 떡상한 것도 다 이런 빈틈을 노린 덕분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젠슨 황이 마지막 승부수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예전에 수율이 어쩌니 발열이 어쩌니 하면서 콧대 높게 굴던 건 이제 중요치 않아요. 지금 젠슨한테 필요한 건 번지르르한 품질 보증서가 아니라 당장 내일 새벽에라도 칩을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생산기지 그 자체가 절실하니까요. 테스트?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물량부터 확보해 이거죠. 철저하게 의뢰 입장에서 보낸 이 다급한 구조 요청이 왜 반도체판을 뒤집는 대사건인지 그 살벌한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가 살찌는 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정글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 딱 맞습니다. 오직 돈과 이익만 있을 뿐이죠. 젠슨이 자존심 굽히고 삼성 번호를 누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그건 바로 공급망의 물리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엔비디아의 칩 생산 메커니즘부터 뜯어봐야 해요. 엔비디아는 전형적인 펠리스, 즉 공장 없는 회사잖아요. 설계도는 세계 최강인데 정작 그걸 실물로 만들 공장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머리만 쓰고 몸 쓰는 일은 남한테 다 맡기는 구조죠. 이게 엔비디아만의 특이한 케이스냐? 아닙니다. 퀄컴, AMD, 브로드컴, 미디어텍 같은 글로벌 반도체 공룡들도 다 똑같은 넬리스 신세예요. 설계는 미국 본토에서, 제조는 대만 TSMC에서. 이게 이 바닥 국룰이었죠. 그동안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받아오고 TSMC 화덕에서 칩 구운 다음 대만에서 조립하는 복잡한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이른바 맛집 투어 전략이었죠. 각 분야 1등한테만 맡기니까 품질은 당연히 예술이었고요. 문제는 이 완벽해 보이는 플랜이 평화로울 때만 먹힌다는 겁니다. AI 시장이 미친 듯이 터지니까 이 찰떡 같던 분업 시스템이 순식간에 아킬레스건이 돼버렸어요. 한 곳만 삐끗해도 전체 스케줄이 6개월씩 밀려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시계 태엽 톱니바퀴 하나 빠지면 시계 전체가 멈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진짜로 톱니바퀴가 빠졌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칩 블랙웰 설계도 들고 TSMC 문을 두드렸는데 문 앞엔 이미 애플, 퀄컴, AMD의 아마존, 구글 형님들까지 돗자리 펴고 줄 서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 빅테크란 놈들은 죄다 AI 칩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아무리 파운드리 제왕이라 해도 기계를 24시간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지 전 우주의 주문을 동시에 어떻게 소화합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TSMC의 노른자 위인 3나노, 4나노 최첨단 라인은 이미 애플이 80% 이상 찜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폰이랑 맥북에 들어가는 칩 찍어내느라 다른 놈들은 쳐다볼 틈도 없는 거예요. 남은 20% 부스러기 땅을 놓고 엔비디아, AMD, 구글 같은 거물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꼴이죠. 결국 블랙웰 양산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 딜레이 때문에 날아간 매출만 조단위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또 하나, 바로 하이닉스 이슈입니다. 물론 하이닉스 메모리, 물건 좋죠. HBM 만드는 기술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넘사벽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칩을 제조하거나 포장 패키징할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기가 막히게 뽑는데 그걸 로직칩 위에 얹어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후공정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TSMC 문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을의 신세인 거죠. 메모리 제왕조차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TSMC라는 거대한 병목 현상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젠슨 황 입장에서는 지갑 두둑한 손님들이 줄을 섰는데 정작 팔 물건이 없어서 입만 쩍 벌리고 있는 기막힌 상황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10조 원을 싸들고 와서 제발 우리 거 먼저 달라며 독촉하고 있고, 메타는 AI 데이터 센터 텅 비게 생겼으니 칩 수만 개 당장 내놔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죠. 여기에 오일머니까지 참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의 큰형님들까지 AI 인프라 깔겠다며 엔비디아 칩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부터 UAE 무바달라가 주도하는 AI 허브 계획까지 중동발 주문량만 합쳐도 수십조 원 규모가 터진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도 AI 인프라에 1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선전포고했고, 프랑스 미스트랄에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자사 AI 모델 가르치려고 칩 확보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전 지구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엔비디아를 외치는데 보낼 물건이 없으니 젠슨 황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젠슨 황은 왜 하필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인텔은 안 됩니까? 세상에 반도체 공장이 삼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때 쳐다도 안 보던 삼성에게 젠슨이 다시 손을 내민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답부터 꽂아드리자면 인텔은 아예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는 이제 막 걸음마 뗀 수준이에요. 최첨단 공정에서 제대로 물량을 뽑아본 실전 근육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정부한테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지만 실제로 나노급 칩을 대량으로 찍어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게 팩트죠. 쉽게 말해 인텔은 입으로는 우리가 최고라고 외치지만 실전 경험치는 제로인 말만 번지르르한 신입이나 다름없습니다. 젠슨 황에게 필요한 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풀가동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었거든요. 글로벌 파운드리나 중국의 SMIC 같은 곳들도 사정은 매한가지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이미 100기를 들었고, SMIC는 미국 제재 때문에 핵심 장비를 못 구해서 기술적으로 숨통이 조여있는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7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을 실제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진짜 선수는 지구상의 TSMC와 삼성 딱 둘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삼성의 몸값이 왜 천정부지인지 설명이 되죠. TSMC 하나만 믿기엔 너무 위험하고, 하이닉스는 제조 공장이 없고, 인텔은 아직 멀었고, 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젠슨 황의 시선이 머물 곳은 결국 삼성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을 단순히 TSMC의 대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삼성에게는 천하의 TSMC조차 흉내낼 수 없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치트키가 있거든요.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이 비밀을 알면 젠슨이 왜 삼성 바짓가랑이를 잡는지 단박에 이해가 갑니다. 삼성은 반도체 생애 전 과정을 한 지붕 아래서 끝내버리는 전세계 유일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AI 반도체 하나 완성하려면 크게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HBM 같은 초고속 메모리를 찍어내는 단계. 둘째, 그 메모리를 진두지휘할 로직 칩을 사 나노 공정으로 깎는 단계. 셋째, 이 둘을 합체시켜서 포장하는 후공정 패키징 단계. 보통의 반도체 회사들은 이 중 하나만 잘하기도 벅찹니다. 하이닉스는 첫 번째만 파고 TSMC는 두 번째만 주구장창 파는 식이죠. TSMC를 거치는 모델을 보면요, 하이닉스가 이천에서 만든 메모리를 비행기 태워 대만으로 보내고, TSMC가 칩 구워서 다시 패키징 업체로 보내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반도체가 태평양을 횡단하며 여행을 하는 꼴이에요. 통관하랴, 물류 대기하랴, 품질 검수하랴. 이 과정에서 빠르면 3개월, 꼬이면 6개월이 그냥 공중분해됩니다. 그런데 삼성 모델은요, 건물 사이로 트럭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끝입니다. 똑같은 공정이 단 2주 만에 마무리돼요. 3개월 대 2주. 이 시간의 격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남들보다 AI 칩을 3개월 먼저 시장에 푼다는 건 경쟁사가 손가락 빨고 있을 때 수십조 원의 매출을 혼자 독식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에요. 견적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TSMC 모델은 항공료의 관세, 중간업체 마진, 보험료, 재검수 비용까지 덕지덕지 붙거든요. 반도체 하나 만드는 원가의 15에서 20%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물류비란 소리예요. 삼성의 턴키 모델은 이 비용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같은 성능인데 더 빨리, 더 싸게 만든다? 어떤 CEO가 이 제안을 마다하겠습니까? 젠슨 황이 그토록 갈망하는 속도전에서 삼성의 턴키 솔루션은 경쟁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독보적인 천상계 영역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반도체판에서 납기를 3개월이나 당긴다는 것, 이건 단순한 효율을 넘어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저번 행사 때 삼성 부스에 남겨진 젠슨 어프로브드, 즉 젠슨 황의 친필 서명 기억하십니까? 대중들은 그저 흥미로운 이벤트성 쇼맨십이라며 웃고 넘겼지만 여의도와 월가 선수들은 그 장면에서 소름 돋는 시그널을 포착했습니다. 더 이상 패키징 따로, 물류 따로 돌리며 아까운 리드 타임을 태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삼성 너네가 턴키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책임져라는 사실상 전권을 위임하는 초대형 발주 신호탄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명이 공개되자마자 삼성전자 주가는 단 하루 만에 4% 넘게 떡상했고 외국인 수급이 미친 듯이 꽂혔습니다.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의 승패는 누가 도면을 예쁘게 그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도면을 빛의 속도로 실물로 찍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머리 회전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삼성이 턴키가 되면 왜 진작 엔비디아가 안 썼대? 뭔가 구린 거 아냐?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반도체판을 뒤흔들 결정적 반전 포인트입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화면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푸는 썰이 오늘 영상의 찐 엑기스니까요. 팩트부터 꽂고 가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사 나노 공정 수율은 업계에서 눈물 젖은 빵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TSMC가 수율 80%를 찍으며 날아다닐 때 삼성은 50% 턱걸이 수준에서 허덕였거든요. 수율 50%가 무슨 말이냐, 웨이퍼 한 판 구워내면 그중 절반은 불량품이라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빵집 사장이 식빵 100개를 구웠는데 50개가 새까맣게 타서 갖다 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돈을 공중에 뿌리는 짓이죠. 제조 원가는 2배로 치솟고 납기를 맞추기는커녕 품질까지 불안하니 어떤 고객사가 수천억짜리 칩을 맡기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너네 수율 잡힐 때까지 우린 딴 데 간다라며 냉정하게 손절했던 것도 철저한 자본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정도가 아니라 뼈아픈 굴욕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이 이를 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4나노 수율을 70% 후반대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수율을 무려 30%포인트나 펌핑시킨 거죠. 반도체 바닥 굴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보통 수율 10%포인트 올리는데 뼈를 갈아도 1년 넘게 걸립니다. 1년 만에 30%포인트 급등? 이건 삼성 내부가 그 기간 동안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었다는 방증입니다. 취재해보니 실제로 평택 라인의 정예 엔지니어 수백 명을 긴급 수혈해서 갈아 넣었다고 하더군요. 24시간 3교대로 데이터를 씹어먹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전날 불량 원인을 현미경 보듯 뜯어보는 시스템을 돌린 겁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당시 상황을 두고 거의 특수부대 작전급이었다는 썰이 돌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퀀텀 점프가 가능했을까요? 수천억짜리 장비를 새로 들인 게 아닙니다. 공정 프로세스를 뒤집은 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원팀 플레이, 원팀, 즉 설계와 공정의 동기화였습니다. 고객사 설계팀과 삼성 공정팀이 칩 도면 그리는 단계부터 한 테이블에 앉아서 야, 이렇게 그리면 우리 공장에서 불량 난다라고 서로 치고받으며 최적화를 한 거죠. 이해하기 쉽게 건설 현장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옛날 방식은 건축가가 예술적인 설계도를 던져주면 시공사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면서도 억지로 짓다가 벽 무너지고 난리 나는 구조였습니다. 현장 상황 일도 모르는 책상 물림 설계 도면을 그대로 밀어붙이니 하자가 터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바뀐 방식은 착공 전부터 시공소장과 건축가가 머리를 맞댑니다. 여기 철근 구조는 이렇게 바꿔야 시공이 빠릅니다라며 설계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이러면 돈은 똑같이 들여도 건물의 퀄리티와 완공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삼성이 반도체에서 구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이 협업 모델을 돌리자마자 첫 타자 프로젝트 수율이 한 달 만에 12%포인트나 떡상했습니다. 한 달 만에 12%포인트라니 이건 업계 상식을 파괴하는 속도입니다. 삼성 내부 임원들조차 데이터 보고 이거 실화냐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성공 방정식이 자리 잡으면서 가속도가 붙었고 마침내 마의 벽이라던 70% 후반 고지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필살기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불량률만 잡은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진짜 기술적 특이점입니다. 10나노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 공정에서 삼성이 독자적인 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솔직히 HBM3 스타트는 하이닉스보다 늦었죠. 하지만 적층 기술, 쌓는 방식에서 판을 뒤집을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12단 적층이라는 게 말이 쉽지 손톱만 한 칩을 12겹으로 쌓는 건데 가장 큰 적은 바로 발열입니다. 칩이 12층으로 올라가면
1층에서 난 열이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서 맴돌다가 칩을 찜쪄 먹습니다. 한여름에 오리털 이불 12채 덮고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숨 막혀 죽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빵빵하게 틀어도 이불 속은 사우나죠. 반도체도 열이 갇히면 성능이 수직 낙하합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잡기 위해 칩 사이사이에 미세한 숨구멍을 뚫는 특허 기술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불 겹겹이 환풍기를 단 셈이죠.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초미세 냉각 통로를 수천 개 뚫어서 열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길을 터준 겁니다. 이 기술적 해자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삼성 특허 서류 더미만 300페이지가 넘어가고 여기에 갈아 넣은 박사급 연구 인력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 기술 덕에 삼성 HBM은 경쟁사 하이닉스랑 속도는 맞먹으면서도 발열은 15%나 더 잡았습니다. AI 칩에서 열이 난다는 건 곧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고 이건 바로 돈이 삭제된다는 뜻이니 이 15%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생명줄입니다. 데이터 센터 돌리는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발열이 잡히면 쿨링 시스템 비용이 세이브되고 냉각비가 줄면 전기세가 빠지니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떡상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의 쿨링 솔루션 하나가 전체 밸류체인의 마진을 결정짓는 나비 효과를 불러온 셈이죠. 고질적인 수율 문제 해결에 독보적인 냉각 기술까지 이 두 개의 치트키가 합쳐지니 이제 엔비디아조차 삼성을 패싱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젠슨 황영님이 삼성 손을 잡은 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라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동이에요. 자, 그럼 이 지각 변동이 시장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 포인트이자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가불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슈퍼사이클이 왔거든요. 딱 2년 전 차트만 봐도 분위기 살벌했죠. 삼성은 엔비디아 바짓가랑이 잡고 제발 우리 첨 좀 써달라고 읍소하던 처지였습니다. 수율은 안 나오지 가격 덤핑해서라도 물량 따내야 했고 테스트 칩 하나 검수받으려면 몇 달을 손가락 빨며 기다려야 했어요. 다시면아 당시 삼성 영업팀이 엔비디아 산타클라라 본사에 가면 회의실도 안 내줘서 로비 구석에서 쭈그려 기다리다 빈손으로 귀국하는 굴욕도 당했다고 하죠. 심지어 삼성이 야심차게 시제품 들고 가서 브리핑을 시작해도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듣다가 중간에 볼일 없다며 나가버리는 수모까지 겪었다는 썰이 파다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 태도는 진짜 갑질 그 자체였죠. TSMC만큼 실력 키워오면 그때 놀아줄게 라는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엔비디아가 테스트 통과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님 라인 언제 비워주실 수 있나요? 라고 삼성 눈치를 보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겁니다. 삼성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등판하면서 가격 협상권, 즉 프라이싱 파워가 완전히 넘어왔고 단순 하청 관계를 넘어 파트너십의 본질이 리셋됐습니다. 예전처럼 도면 줄 테니 찍어내가 아니라 차세대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삼성이 테이블에 같이 앉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 격상된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 뭘 뜻하냐면 향후 5년간 삼성이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핵심 내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해서 쉽게 못 빠져나갑니다. 엔비디아가 나중에 TSMC로 환승하고 싶어도 이미 삼성 공정에 최적화된 설계를 뜯어고치는 전환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칩 설계를 다시 TSMC 규격으로 바꾸려면 최소 1년 넘는 시간과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삼성 입장에선 한 번 물면 최소 5년은 못 도망가는 고정 매출처를 확보한 셈이죠. 이건 단순 계약이 아니라 경제적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영상 끄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파생되는 낙수 효과입니다. 대장주 엔비디아가 삼성을 픽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눈치 빠른 다른 빅테크들도 줄줄이 삼성 번호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자기네 TPU 칩 차세대 물량을 삼성에 넘길 각을 재고 있고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용 칩인 그라비톤 생산 다변화를 위해 삼성과 물밑 접촉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AI 칩 생산 기지로 삼성을 유력 후보군에 올린 상태죠. 심지어 테슬라까지 자율주행 칩, 도조의 생산 파트너로 삼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찌라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포모 현상이 벌어질까요? 세계 1등 엔비디아가 삼성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마크를 딱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깐깐한 엔비디아도 쓰는데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경영진 회의에서 먹히는 거죠. 업계에선 이걸 레퍼런스 효과라고 하는데 대여 하나 낚으면 피라미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쏠림 현상입니다. 이들의 계산법은 똑같아요. TSMC 대기줄에서 2년 썩느니 삼성에서 6개월 만에 칩 받아서 시장 선점하겠다는 거죠. 이제 삼성의 평택 캠퍼스와 미국 테일러 공장은 단순 제조 공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AI 혁명의 심장이자 여기가 멈추면 전 세계 테크 산업이 올스톱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격상된 겁니다. 여기에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이슈까지 삼성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대만 몰빵 리스크를 어떻게든 분산시키고 싶어 안달이 났거든요. TSMC가 날고 기어도 대만 해협에서 포탄 한 방 터지면 전 세계 칩 공급망은 그날로 셧다운입니다. 실제로 펜타곤과 백악관이 돌리는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바로 TSMC 공장 가동 중단이에요.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물량의 90%가 대만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대만이 멈추면 세계 경제는 바로 뇌사 상태에 빠지니까요. 평택이랑 미국 테일러, 이 투트랙 최첨단 라인을 쥔 삼성이야말로 미국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찐 전략 파트너가 된 셈이죠. 미국 상무부가 삼성 테일러 공장에 보조금 폭탄을 투하하기로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보랑 비즈니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 삼성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이제 삼성은 그냥 물건 파는 기업 레벨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안보판을 지탱하는 핵심 코어,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제발 그 거대한 평택 라인 좀 우리 위에 돌려주세요. 세계 1등 기업이 이렇게 간절하게 러브콜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보고 누가 삼성의 위기라고 합니까? 위기는커녕 이건 완전 판이 뒤집히는 초대박 기회인 거죠. 반도체 역사를 싹 훑어보면 삼성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위기론이 돌 때마다 보란듯이 뒤집어 엎는 게 이 형님들 특기거든요. 남들 다 안 된다, 망한다 하며 손절할 때 혼자 풀매수 때리고 결국 짱 먹었잖아요. 1983년 메모리 진출 때 일본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기억나세요? 한국 주제의 반도체는 무슨 10년은 이르다라며 코웃음 쳤었죠. 당시 기술 격차만 좋기 20년은 났는데 삼성은 10년도 아니고 단 5년 만에 일본을 백미러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우 회장의 그 유명한 마누라랑 자식 빼고 싹 다 갈아엎어라는 신경영선언이 터져 나온 것도 바로 이 치열한 시기였고요. 2000년대 초반 낸드 플래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때도 여의도랑 월가는 삼성이 미쳤다고 혀를 찼습니다. 아니, 수요도 없는 허허벌판에 왜 돈을 불태우냐면서 다들 말렸죠. 근데 웬걸, 스마트폰 시대가 빵 터지자마자 삼성랜드는 전 세계 모바일 기기의 심장 그 자체가 돼버렸습니다. 남들이 불황이라고 지갑 닫을 때 삼성은 오히려 베팅 금액을 키웠고, 호황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유일하게 물량을 댈 수 있는 공급자가 되어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는 그림을 완성했죠. 업계에선 이걸 삼성식 역발상 투자, 즉 역투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비 올 때 공장 짓고 해 뜰 때 혼자 우산 파는 전략이죠. 말이야, 쉽죠. 이거 실행하려면 현금 산더미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 두둑한 야수의 심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0조 원, 20조 원을 질렀는데 경기가 안 살아난다? 그냥 그 돈이 땅속으로 증발하는 공포를 견뎌야 하니까요. 무서운 건 삼성은 이 살떨리는 도박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말은 늘 똑같았어요. 승자는 삼성. 지금 돌아가는 판세도 그 승리의 역사가 복붙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AI 시대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끝물이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이들은 묵묵히 수율 깎고 기술 레벨업만 하고 있었죠. 웬만한 회사였으면 파운드리는 우리랑 안 맞네 하면서 진작에 셔터 내렸을 겁니다. 실제로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삼성한테 파운드리 사업 좀 제발 접으라고 훈수 엄청 뒀었잖아요.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오히려 평택에 수십조 원 더 태우고 미국 테일러에다가 새 공장까지 올리는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뚝심의 결과가 뭡니까? 세계 1위 형님이 먼저 아쉬워서 손을 내미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다시 한번 전 세계 반도체판을 씹어먹을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개별 기업의 부활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다시금 세계 경제의 한복판에 우뚝 서는 역사적인 모먼트를 우리가 라이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1983년 메모리 반도체 진출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엔진이었다면 2025년 파운드리의 부활은 AI 시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제2의 기적이 될 게 분명합니다. 과연 삼성과 엔비디아의 혈맹이 TSMC의 철옹성을 진짜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젠슨 황이 삼성을 픽했다는 건 단순히 경제 뉴스 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폼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